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지교입니다. 오늘 제가 종로구에 나와 있는데요. 저를 도와서 함께 해줄 햄프스를 먼저 소개합니다. 햄프. 여러분은 윈도우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우리에게는 빌 게이츠나 윈도우로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가자!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지교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팀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oT 팀을 맡고 있는 이건복입니다. 저는 IoT 일도 하고 있지만 약간 부캐릭터적인 성격으로 그 접근성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모바일 앱 접근성을 위한 위원으로도 참여를 했고, 과거에는 이제 제가 CTO 역할을 하면서 모바일 접근성,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부분들의 강사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션이라고 해서요. 그 명문학에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미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조직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런 미션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린 사람, 아니면 노약자, 아니면 장애인분들, 다양한 분들이 사실은 뭔가 기술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AI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아마 시각적인 기능들을 지원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기능들은 화면에 있거나 아니면 사진에 찍은 어떤 이미지의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또는 음성을 과거처럼 약간 기계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스피킹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대표적인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워지는데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게이즈 아이라고 해가지고선 사람의 안구를 추적을 해가지고선 이런 키보드를 대신 타이핑을 해준다거나, 또는 마우스의 움직임을 조절한다거나 게임기를 컨트롤한다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카메라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화면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부분들 사진을 찍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ICT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을 통해서 창업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웹세미나나 멘토링을 진행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미션은 사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다양한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게끔 도움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러한 그 보조공학 장치를 통해 가지고선 더 많은 분들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잠재력도 깨우칠 수가 있고,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고,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 적용이 돼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공단에서는 맞춤 보조공학 센터를 설립해서 장애인 개별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중요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랫동안 이런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있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산에 대한 문제, 비용에 대한 문제로 이런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를 사실은 개발 공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3D 프린팅이라든지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선
이런 소품종을 여러 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사실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IoT 기술과 접목이 된다라면 이런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차별화되고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기술과의 어떤 접목이라든지 기존에 어떤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수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조공학 기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최근에 연구 중이시거나 진행 중인 접근성 관련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진행 중인 내용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증강현실이라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선 조금 저시작자이신 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앞에 있는 항목이 뭔지를 이해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떤 소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선 좌측 우측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혼합현실 기술들이 사실은 중요한 기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선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결합돼서 좀 더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도 가장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그 접근성 측면에서의 어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또 보조공학 기기라든지 다양한 어떤 지체장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시력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 혼합현실 장치를 이용을 한다라면 뭐 눈동자의 위치 추적이라든지 또 아니면 망막에다가 그 상을 맺히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기존에 있던 어떤 시력 장애 계신 분들 그걸로 더 좋아지진 않겠지만 아마 이 전방에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장치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이런 혼합현실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지금 실제 현장에서도 작업 현장에서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런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장치들이 두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왜냐면 한 손을 꼭 잡고서 뭔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 머리 위에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 실제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걸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리하고 두 손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동작을 또 인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아니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각이나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정신지체 같은 부분들한테는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가족을 제외한 주변 분들을 잘 못 알아보는 문제들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페이스 레코니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내 친구다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선생님이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얼굴 인지 기술이라든지 뭐 얼굴 페이스 디텍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킨다거나 그걸 만약에 사람이 한다라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면 좀 이렇게 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매번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다라면 그 사람을 대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주변 사람에 대한 어떤 거부감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군지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앞에 계신 분이 너의 선생님이다. 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친구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선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는 걸로도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보조공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병변 장애 유형에게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접근성 관련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뇌병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은 뭐 그 원인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그런 근본적인 치료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 뇌병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병원에 있을 때 어떤 낙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일탈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뭐 낙상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넘어섰을 경우에 어떤 그런 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린다든지 그런 서비스들도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보조공학기기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거의 핵심은 사실은 데이터에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인공지능 서비스랑 결합을 한 것들이 이런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보조공학 기기들 자체도 뭐 아주 훌륭한 기능들을 이미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에 덧붙여서 인공지능 기술이 만약에 결합이 된다라면 더 유용하고 더 사용하기 편하고 더 좋은 어떤 향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시고 그다음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형 접목이 된다라면 충분히 어떤 다양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더 개선된 보조공학 어떤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 구체적인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AI for Accessibility.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보조공학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그려나갈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앞으로를 더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